무대는 화려했고 조명은 완벽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복도의 공기는 전혀 다른 색으로 변했다. 경연 프로그램 트롯 퀸사의 본선 녹화가 끝난 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한 문장이 빠르게 번졌다. 백스테이지에서 그 대화가 녹음됐다. 정체불명의 짧은 음성 클립이 관계자 유출이라며 공유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최종 라운드를 앞둔 신의 강자 한지우, 그리고 마스터석의 상징이자 트롯계 레전드로 불리는 강소연. 누군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맞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짜깁기다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중은 늘 그렇듯 진위보다 먼저 감정을 소비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충격이라는 단어로 폭발했다. 모든 사건에는 징후가 있다. 제작진이 조용히 돌려 세우는 말 무대 대기실에서 딱 한 번 바뀌는 눈빛, 그리고 리허설 직후 평소보다 길어진 침묵. 그날 한지우는 유난히 완벽했다. 첫 소절부터 안정적이었고 후렴의 꺾임은 교과서처럼 깔끔했다. 무대 위만 보면 우승 후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로 들어온 순간 한지우는 웃지 않았다. 스태프가 좋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마스터석 방향에 고정돼 있었다. 반면 강소연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칭찬이 인색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무대가 좋으면 박수부터 치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그런데 그날은 박수의 템포가 느렸다. 말수가 줄었다. 마치 마음속에 계산식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람처럼 잠깐씩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 장면을 본 일부 관객 방청객들이 뒤늦게 올린 목격담이 사건의 첫 불씨가 됐다. 리허설 때부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는데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 한지우가 대기실 들어가면서 스태프도 못 보게 문을 확 닫았어요. 물론 목격담은 늘 부풀려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본선이 깊어질수록 실력만큼이나 무서운 건 감정의 결이라는 것을. 녹음 파일이라고 주장되는 47초 단어 몇 개가 불을 지폈다. 문제의 클립은 47초짜리였다. 음질은 좋지 않았다.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것처럼 환풍기 소리와 누군가 지나가는 발걸음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섞여 나온 몇 개의 단어가 사람들의 뇌를 찔렀다. 공정? 그만. 내가 왜? 선 넘지 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든 한 문장. 이런 식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문장을 협박처럼 해석했다. 누군가는 억울함의 폭발이라 했다. 하지만 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건 늘 하나다. 갈등. 백스테이지에서 누가 누구에게 소리쳤다는 서사는 프로그램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다. 클립에는 확실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지우도 소연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단정하기 시작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음성 파형까지 분석하며 두 사람 맞다는 글이 추천을 받았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그거 AI 합성이라며 방역했다. 진실은 아직 없었다. 대신 불길만 커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논란을 누가 더 잘했나로 단순화한다. 하지만 백스테이지에서 폭발하는 건 대개 실력 문제가 아니다. 룰이다. 기준이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 실력은 감정에 묻힌다. 한지우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그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지만 종종 감정이 계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강소연은 예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교는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해왔다. 그런 강소연이 한지우의 무대를 두고 리허설에서 한마디를 했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전하게만 가요? 한지우는 웃었다. 그 웃음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문제였는지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 다만 방청객들의 기억에는 그때 한지우가 잠깐 멈칫했다는 장면이 남았다. 그날 본선 녹화에서 강소연의 심사평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칭찬과 지적의 균형이 아니라 지적이 앞에 나왔다. 노래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경연은 안정만으로는 못 이겨요. 당신은 지금
지지 않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기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시청자에겐 명언처럼 들렸지만 참가자에겐 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칼이 박혔다. 백스테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들. 논란이 폭발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빈칸을 채운다. 아직 사실이 없으면 상상으로 채운다. 온라인에 퍼진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였다. 시나리오 A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우가 심사 기준이 흔들린다며 항의해야했고 강소연이 선 넘지 마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가설이다. 근거 클립 속 단어 공정과 선 넘지 마요. 시나리오 B 편집 방향을 둘러싼 충돌. 참가자 서사 편집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불만이 폭발했고 강소연이 제작진 대신 강하게 선을 그었다는 추측이다. 근거 이런 식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라는 문장. 시나리오 C 리허설 때 이미 감정이 터졌다. 강소연의 심사평이 예상보다 차가웠고 한지우가 내가 뭘 더 해야 하냐 고 격하게 반응했다는 가설이다. 근거 방청객 목격담과 리허설 분위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시나리오가 그럴듯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녹음이라는 단어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진실이 아니라 확신의 착각만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분노를 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분노는 종종 소리보다 낮았다. 말이 짧아지고 문장이 잘리고 눈빛이 굳는다. 강소연은 방송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대기실 지나가는데 강소연 마스터가 스태프한테도 말투가 짧았어요. 누가 인사했는데 고개만 끄덕였다는 말도? 리허설 끝나고 바로 자리를 떴대요. 화났다는 표현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단정할 수 없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은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 결론이 커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하나의 질문에 갇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논란이 터졌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매번 반응하면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해석한다. 트로스킨사 제작진은 첫 24시간 동안 아무 코멘트를 내지 않았다. 그 사이 커뮤니티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진짜라면 충격이다. 공정성 문제 아니냐. 녹음 유출 자체가 범죄다. 참가자 보호해라. 논란의 초점은 이미 대화 내용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점이 가장 치명적이다. 경연 프로그램이 가장 이르면 안 되는 건 신뢰이기 때문이다. 한지우는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그의 강점이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종종 감정 조절을 대가로 한다. 참는다. 눌러 담는다. 표정을 관리한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마지막 뚜껑을 연다. 그날 심사평은 한지우의 노력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을 수 있다. 안전하다. 지지 않는 노래. 이기는 노래를 듣고 싶다. 이 말은 대중에겐 조언이지만 참가자에겐 넌 아직 부족해 라는 선언으로 들릴 수 있다. 특히 안정을 무기로 여기며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에게는 그 무기를 빼앗는 말이다. 그래서 폭발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폭발은 늘 축적이다. 강소연의 입장에서 보자. 그는 후배들을 아낀다. 그러나 동시에 경연판의 룰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경연판은 한번 흔들리면 끝없이 흔들린다. 참가자가 마스터에게 공정을 들이대는 순간 마스터는 단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균형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강소연이 선 넘지 마요. 같은 말을 했다면 그건 분노라기보다 경고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판에서 감정은 이해하지만 룰을 흔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불만이 있으면 절차로 말해라.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라. 레전드가 화나는 지점은 실력이 아니다. 태도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태도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판을 흔드는 태도에 레전드는 차갑게 반응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 설령 녹음이 진짜여도 유출은 또 다른 폭력이다.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한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이거다. 누가 누구에게 화냈는지보다 먼저 백스테이지 녹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다. 만약 실제였다면 누군가가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를 몰래 기록했고 그것을 퍼뜨렸다는 뜻이다.
그건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 갈등을 상품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은 언제나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치른다. 악플 조롱 왜곡된 이미지 끝없는 낙인. 대화는 사라지고 소문만 남는다.